네, 무속방송의 인걸입니다. 저는 지금 안산에 와 있는데요. 어제 갓 신을 받은 오늘 이렇게 신들을 좌정을 시킨 아주 지단에 모신 1월 신당의 꽃보살입니다. 꽃보살님 뵈러 왔습니다. 자, 꽃보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저께 갓 신 내린 꽃을 받은 안산 번호 1동의 1월 신공의 꽃보살입니다. 생긴 건 이런데요. 꽃보살이에요. 꽃입니다. 선생님, 저거 끄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일부러 제 점사를 봤는데 상당히 네. 그냥 뭐랄까 가장 강하고 가장 제대로 맞히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신이 강하게 오신 분들이 힘들게 살아오신 게 맞더라고요. 네.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을 받으셨는데 어떠한 힘든 일을 겪었는지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도 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주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다른 분들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 하면 안 될 생각을 이제 행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어차피 그런 행동을 하셔도 안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될 짓을 이제 한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려서 너무 이제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좀 몇 번을 했었어요. 네. 예. 절대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이 오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안 죽이시거든요. 예, 제가 수면제도 2번을 먹었었고요. 손목도 여러 번 끊었는데 절대 안 돼요. 수면제 먹었을 때는 처음에 제가 수면제를 60원을 먹었어요. 저승사자가 제 동생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3일 만에 의식을 회복을 하고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누나 자살시도 했지. 너 어떻게 알았어? 누나한테 갈 저승사자가 네 누나가 아닌 너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누나 나 죽는 걸 보기 좀 절대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여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 후에 이제 한 번 더 시도를 또 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 약으로 한 번 먹었는데 약이 안 됐잖아요. 위세척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정신 멀쩡해요. 정말 먹고 엄마가 이제 동생이 이제 뭐 의식을 잃으니까 물을 막 두드기니까 제가 일어나가지고 뭐 이불 갖다 주고 뭐 멀쩡히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게 약으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면 안 될 행동을 한 게 손목을 걷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피만 이게 이렇게 살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죽으려고 맘먹었을 때는 정신 이성을 잃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 칼을 쥔 손이 힘이 확 들어가서 정말 그냥 끊는단 말이에요. 근데 칼을 딱 대면 손목이 무딘 쇠가죽 같은 느낌이 나요. 예, 정말 이 칼끝으로 전해진 느낌이. 아무리 손목을 끌어도 칼이 깊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도 안 되니까 조각도로 걷고 조각도도 안 되니까 전구 스탠드를 깨가지고 그게 또 제일 그걸로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로도 하고 하도 이 방법 저 방법도 안 되니까 이제 근데 그게 물론 한 번에 다 한 게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근데 텔레비를 보니까 영화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거기에 손을 담그면 뭐 혈관이 팽창을 한다는지 어쩐지 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도 하면서 별번 방법을 썼는데 하게 안 돼요. 그냥 피만 이렇게 그냥 둥둥 나지 살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자국이 저는 30대 초반까지 몸에 흉이 안 남아요. 희한하게 흉이 안 남고 이렇게 어떤 상처가 되면 흉이 남는데 흉이 안 생겨요. 근데 이 손목 그은 것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 걷던 자국들이 이렇게 거뭇거뭇하게는 있는데 벌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수면제 배가를 이제 모아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약국을
돌면 배가를 모을 수가 있었어요. 어릴 적에 예전이니까. 예, 예전에 이제 뭐 재수할 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니까 수면제를 그래서 배가를 모아서 한번 그 앞전에 제가 60알을 먹었던 적이 있잖아요. 정신이 멀쩡했잖아요. 유세척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문에 났던 게 저희 시대는 신문 시대예요. 인터넷 시대가 아니라. 그렇죠? 예, 신문에 났던 게 어린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남녀가 소주 각자 소주하고 수면제 2알씩 먹고 죽었다라는 뉴스가 신문에 난 게 있어서 이게 알코올을 먹으면 그럼 죽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술도 못 먹는 애가 아버지 양주장에 가서 그냥 양주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수면제 왜 영화 보면 막 다 털어놓잖아요. 그건 다 뻥이고요. 몇 개씩 해서 양주 조금 먹고 우국 올라와도 그 참고 꿀떡 삼키고 또 몇 개씩 해서 먹고 그날 밤에 그런 짓을 했을 때는 정말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게 차라리 더 행복하니까 내 영혼이 소멸되든 뭐든 죽는 건 무섭지가 않았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근데 수면제 그렇게 먹으니까요. 정말 오장육부가 다 뒤틀려요. 모든 창자 이 내장 기관들이 다 갈갈이 찢겨 나가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도 모르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자살 시도 안 할게요. 그리고 피를 다 토하고 정말 이 괴로우니까 방바지가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식이 없어요. 다음날 이제 의식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정말 정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요. 예. 근데 이게 위세척도 안 하고 그냥 피만 토하고 막 계속 토하고 막 이런 상태니까 혀 뿌리가 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돌아가시는 분들이 왜 말 잘 못하시는 게 정말 혀 뿌리가 굳으니까 혀가 잘 안 움직이니까 발음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아무래도 유세척을 안 했으니까 그 수면제에 영향이 있으니까 잘 거 아니에요. 그 당일날. 그렇죠. 잘라고 이렇게 솔직히 잘라고 누운 게 아니라 몸도 막 으스스 춥고 아무래도 몸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가슴 이불을 그 두꺼운 거를 덮고 손은 이제 이렇게 포개인 상태로 이불 속 안에 넣고 반드시 누워 있는데 웬 할머니가 하얀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셔서 한 손은 그 이불 속에 제가 포개 이 두 손 위에 이렇게 얹으시고 한 손은 처음엔 제 이마를 이렇게 넘기시면서 수연아 너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거 아는데 이젠 2번 다시 그러지 마라. 딱 그 말을 하시는데 전 처음에 제가 분명히 눈으로 본 거는 이제 얼굴은 정확하게 얼굴은 모르겠어요. 근데 까만 머리에 쪽을 기신 분인데 하얀 한복을 입으신 분인데 저는 그 순간 그냥 엄마 이러면서 엄마 미안해 이러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반드시 누웠으면 이렇게 바로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한 손은 이불 속에서 두 손을 포갠 제 손 위에 한 손을 얹으시고 한 손을 제 이제 누워있는 제 머리 뒷덩이를 잡아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 다시 얘기를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비몽사몽간에 만약에 꿈이라 치면 제가 일어나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누워있으니까 반드시 누워있으니까 땅바닥을 짚고 일어났을 텐데 그런 이제 희한한 경험을 해서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왜 차를 뛰어들어도 차들이 정말 이 옷깃 한 장 차이로 지나가요. 택시 아저씨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애한테. 나중에 생각하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게 괴로워서 죽는 거지만 나 때문에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뒷동네 장식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앉았어요? 뭐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뭐 어디 차에 뛰어든다던가 이런 건 안 한 거고 처음에 수면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손목 긋는 그런 나쁜 행위를 했었는데 결론 이제 맨 마지막에 제 동생한테도 저승사자가 오고 맨 마지막에 그 오셨던 할머니가 제가 어저께 신고 타면서 알게 된 게 제 이제 몸주 할머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2번 다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정말 안 해요. 왜냐
무슨 방법을 해도 안 죽어요. 신에서는 절대 안 죽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신을 모시고 가시는 분들은 정말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다 삶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너무 괴로운 일들이 많으셔서 차라리 이렇게 숨 쉬고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더 행복하다, 편하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릇된 이제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옮기시는데 절대 안 죽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시 고쳐 잡으세요. 자살하지 마라. 예, 시도도 하지 마세요. 계속 그게 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당시엔 제가 몰라요.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이 몇십 년 세월을 지나서 보니까 어차피 죽이시지도 않는데 못 죽게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행동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힘든 이야기 참 어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통 꺼내기 힘든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또 밝은 이야기, 또 재미난 얘기 뭐가 또 없을까요? 사시면서 뭐 이렇게 어느 집에 전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예. 처녀 때 좀 많이 갔어요. 그때 갔을 때 어떤 점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밝은 얘기가 될 수가 없는데 얘기해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예. 보통 이제 흔히 선생님들이 신가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신가물들이 점을 보러 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예. 자꾸만 나는 막 귀신이 보이고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분간도 안 갈 때도 있고 또 어떤 귀신은 그냥 쓱 형체가 보일 때도 있고 근데 어쩔 땐 정말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 안 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구하고 정말 그때 제가 그 점찍한 돈을 모았으면요 제가 지금 아마 빌딩지였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을 거예요. 막. 그래서 다니면 근데 저는 솔직히 선생님들 나쁜 분들을 안 만났어요 이때까지. 예, 나쁜 분들 안 해. 딱 한 분 나쁜 분을 만났어요. 다 다니면은 그때만 해도 모실 생각을 전 꿈에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당장 신 받아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래요? 근데 저는 절대 신 못 받는데요. 돈도 없고요. 엄마 아빠한테 죽어요. 그 저는 그런 그때는 깜냥이라는 단어도 안 썼어요. 저는 겁도 많고요, 게을르고요. 그러니까 못 모실 생각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느새 또 다른 점집에 가서 점을 봐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들은 그때 제가 20대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요때 그때 한참 1, 2, 3학년 때 많이 다녔어요. 가면 나이 드신 이제 선생님들은 너는 지금 당장 신을 받아야 된다. 지금 신명이 다 내려앉으셨다. 그런데 너가 나이가 너무 어리니 좀 더 즐기고 와라. 네 청춘을 즐기고 와라. 그래서 네가 30대 중반 이후가 되면 저절로 터질 것이다. 그때 되면 신부모를 선몽이라 그러나요? 하고 뭐 꿈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물해 주실 거다. 예. 그래서 정말 많이 다녔어요, 친구랑. 근데 어떤 한 군데를 갔는데 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선생님들 다 잘해주셨어요. 어린애가 이제 불쌍하다고.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집을 갔을 때는 저도 모르게 내가 정말 모시고 가야 되나 보다. 이제 이게 규결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선생님 저는 그때는 선생님이란 단어도 안 했고요. 그냥 보살님, 아줌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전 돈이 없어요. 했더니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막 꿈에 맨날 허구헌날 할아버지 오시지, 할머니 오시지, 뭐 장군님 오시지, 막 내가 뭐 막 하늘 날아가가지고 하늘 막 그 천상세계 막 보지 막 허구헌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정말 맞나 보다. 그 맨날 애기씩 실려가지고 막 애기 목소리 내면서 막 아는 소리 해대고 막 내가 정말 가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이 이제 그 쯤에 했을 때예요. 근데 저는 돈이 정말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방법이 있다. 네가 정말 모실 생각을 이제 하잖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도움을 주마.
라고 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술집에 자기가 돈을 받고 저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술집에 일단 보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학생들이. 그렇죠. 친구랑 둘이 갔는데 그리고 그 당시 저희 때는요 인신매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그래서 인신매매에서 뭐 술집에 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우 좀 무서워서 그런 거 안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아는 데야. 그냥 너가 신고 탈 비용만 내가 받고 너를 그 술집에 넘기는 것처럼 하면 얘네가 당일날을 말고 그 다음날 목욕탕을 데리고 간다. 그때 내가 너를 빼돌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깜짝 놀랐고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제가 뵌 적은 없는데 살다 보니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만약에 그러신 분이 혹시나 있으면 그런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온 분들은 신을 받아라 아니면 뭐 술집에 나가서 일을 해라 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데 가서 일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일을 하는 분도 있다 이렇게 한 번 들었는데 그런 못된 사람들도 어느 계통에 있는 건 마찬가지겠죠. 네, 참 많이도 돌아다니셨네요.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보이고 들리는 거 무시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안 간 거예요. 가면은 혹시 뭐 또 막 뭐가 터질까봐. 그러다가 이제 삶도 너무 힘들고 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고 가게 어느 날 열려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모시기 전에 신굿을 하기 전에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화를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정말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감정이 고스란히 다 느껴져요. 근데 오시면 우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우세요 진짜로. 막 우시면서. 근데 이게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안구건조증도 오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또 그리고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잘 안 울었어요. 남들이 있는 데서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눈물이 말라서 안 울어요. 근데 할머니가 딱 들어오시면 왜 울 때는 보통 어떤 슬픈 감정이 든다든가 뭐 이래서 어떤 그 전조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게 없이 그냥 바로 갑자기 확 울어요. 확 울면서 할머니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정말 저를 사랑해 하시는 거. 저를 너무너무 제가 어렸을 때 살아온 그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걸 한번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 개인사기라서 방송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제 저희 애들도 아픈 것도 걷어주시고 다칠 것도 걷어주신다고 하시니 저는 이제 믿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딴지 못해요. 그렇죠. 예, 정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예의 어긋난 거 뭐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고 그래서 저는 저랑 제 두 아이들 벌 받지 않게 그렇죠. 아이들만 생각해도 가슴이 메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때문에 무당으로 되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죠. 맞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은 아마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이렇게 조그맣게 제가 사람들을 직접 봤습니다만 아주 올바른 무당길을 가실 것 같은 그런 분이신데 제가 지금 막 어느 분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돌아가신 분 계신데 사주 한번 봐주실래요? 음력으로
69년 4월 2일 날입니다. 나랑 동갑이다. 그래요? 저녁 먹고 난 후에 태어났답니다.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지금 몸을 싣고 계시는 것 같고, 예. 69년 4월 2일 음력으로 종로에 있는 여자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정입니다. 네. 죄송한데 저 향 좀 키우면 안 될까요? 자, 그러세요. 예. 네. 여기서 향을 키우려면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 뭐가, 하시는 직업이 뭔지 물어봐도 되나요? 자유업이죠. 소개하고 그러는 어떤 그 상품이나 이런 걸 소개하는 분이 있습니다. 상품 소개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비스 업종은 아닌데 어떤 그 굳이 광고를 소개하거나 특정한 가격의 업종에 그거를 여러분에게 광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인데, 많은 사람들 상대로 합니다. 이분도 할머니가 보이고요. 네. 이분은 속도 시끄럽고요. 귀도 아파요. 신경도 예민하시고.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예.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한두 번 봤는데, 아우. 죄송한데 여쭤봐도 돼요? 네. 혼자 사시는지 가정이 있으신 분인지. 가정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둘에다 남편이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외로워요? 마음이 외롭고 막 밝은 것 같은데 속으로 응어리가 이렇게 져 있어요. 왜 혼자 바쁘게 움직여요? 예,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혼자. 예. 이분은 자기 하는 일이 아니 아까 뭐 상품 소개하는 거라면서요. 네, 네. 근데 이분은 상품 소개하는 게 왜 성취감이 있지 않았지? 성취감을 느껴요. 뭐가 탁탁탁 터질 때마다 성취감을 느껴가지고 그렇죠. 어깨도 으쓱으쓱하고. 근데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근데 그 성취감이 쉽게 못 나요. 그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분도 다리가 아픈데.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연결을 시켜주는 거지. 근데 왜 이분은 가정이 있다면서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근데 자꾸 외로워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죠?
철없다. 쓸쓸하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도대체가. 라고 해요. 돈은 내가 만지는 만큼 이분이 써요. 돈이 그냥 줄줄줄 빠져나가요. 그렇군요. 예. 죄송한데 이분 전보로 많이 다니나 봐요. 예, 그걸 많이 보더라고요. 그만 좀 보러 다니라는데요. 아, 근데 미안한데 이분 자기가 앉아서 자기 거 다 봐요. 그러니까, 근데 뭐하러 돈 내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요? 또 가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외롭다, 슬프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런가 봐, 맞아. 정책 그만 다니시고요. 예. 딱 한 군데 정해서 다니시고요. 돈 너무 여기저기 쓰고 다니지 마시고, 제가 이거 말하는 돈을 여기저기 쓴다는 게 아마 본인 당사자는 뭐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꾸미는 거 좋아하실 텐데. 아니에요? 꾸미시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그 이유도 이 본인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아마 정치 다녔을걸요? 그러시구나. 아들이에요? 자손이 아들. 남매라고 들었는데. 남매요? 네, 남매라고 들었어요. 그럼 아들이 큰 아들이에요? 아마 그 막내예요? 예, 아들이 큰 것 같습니다. 큰 아들? 네. 딸은 문제가 없으니까 딸은 안 보이겠죠? 아들은 좀 이렇게, 원래 엄마들이 아들은 애지중지 키워요. 근데 이 아들은 할머니 보살핌이 필요한 아들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나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하긴 할머니 보살핌이 필요한 자손이래요. 선생님 그분 네. 아 이거는 방송 컷하고 나가서 네. 여쭤볼게요. 아니겠다. 이분도 막 뭐 보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신가물인 것 같은데. 그러는 보이더라고요. 예. 엄한 데 가서 돈 많이 쓰지 마시고요. 외롭다고 술자리 하지 말고 아까부터 할머니 술자리 하지 말고 술자리 하면 망신수 나온다고 술자리 피하시래요. 이분 소풍 갈 일이 있는데 소풍 갈 일이 있어요. 뚫뚫 날려 소풍 갈 일이 있어요. 가도 돼요. 왜 당신한테 자기 자신한테는 돈을 잘 안 쓰시네. 아, 그런가요? 예. 좀 이분은 즐기실 자격이 있는 분이래요. 이렇게 막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막 이런 것 같아도 이분도 나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네. 아마 그럴 것
속으로 자신도 없고 좀 막 하기 좀 이런 건데 겉으로 이렇게 잘 안 드러내려고 해요.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저기요. 저랑 동갑이니까 저하고 친구네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선생님. 제가 정말 누군가한테 막 나 이래. 나 이러고 저러고 해.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하고 나면 좀 뭔가가 조금 그래도 후련해요. 그렇죠. 이분은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막 속도 쓰리고 배 안도 더부룩하고 여기 아랫배도 좀 냉하고 그게 나왔다 안 나왔다도 하고 내가 우울하고 이 마음이 헷가닥 해요. 헷가닥 하는데 친구 필요하시면 오세요. 그냥 친구. 네. 그래서 그냥 울고 싶으면 오셔서 울고 가고 친구니까. 아, 왜 외롭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로 방송을 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뭐 여러 가지 말씀 고맙고요. 제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한마디만 더 하세요. 처음 보는 거라 많이 서툴러도 이쁘게 봐주시고 점점 나아지겠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모시고 가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걸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재학교를 못하기 때문에 흔한 선생님들 말하는 것처럼 뭐 구제중생 그런 자격도 없고요. 그냥 저처럼 마음 아프고 힘들게 사신 분들 제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제가 얘기 들어드릴게요. 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안산의 본호동 1월 신당 꽃보살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